실손의료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하나씩 들고 있어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정작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2026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7.8%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뒤에 숨은 숫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가 올랐는데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가 올랐습니다. 가장 나중에 나온 상품이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5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세대가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세대는 상품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내가 가입한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1세대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입니다. 2세대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입니다. 3세대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4세대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그리고 5세대가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들어둔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내 계약이 몇 세대인지가 곧 내 보장 조건이 됩니다. 세대를 가르는 핵심 축은 하나입니다. 자기부담금입니다.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을 때 보험이 얼마를 주고 내가 얼마를 내는지 그 비율이 세대마다 다릅니다. 큰 흐름은 단순합니다. 세대가 올라갈수록 내가 내는 몫이 커졌습니다. 이유도 분명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적으면 병원을 더 많이 가게 되고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결국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감독당국은 세대를 바꿀 때마다 자기부담금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오늘 볼 5세대는 결국 이 한 가지 조절 장치를 어떻게 다뤘는지의 기록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세대는 구실손이라고 부릅니다. 2009년 10월 이전 계약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했다면 급여 부분 자기부담률이 0%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했다면 20%였습니다. 통원할 때 5,000원 정도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비급여도 따로 떼지 않고 기본 보장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보험료를 다시 매기는 갱신 주기는 3년에서 5년으로 길었고 약관이 바뀌는 재가입 주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건이 대단히 좋습니다. 2세대는 표준화 실손이라고 부릅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계약입니다. 이때 회사마다 제각각이던 약관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처음 생겼습니다. 표준형은 20%, 선택형은 10%였습니다. 비급여는 여전히 기본 보장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갱신 주기가 1년으로 짧아졌고 재가입 주기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와 15년마다 그 시점의 약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입자 수로 보면 2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합니다. 3세대는 착한 실손이라고 불렸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여기서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자주 쓰이던 비급여 3가지를 기본 보장에서 떼어내 특약으로 분리했습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 검사입니다. 기본 보장의 자기부담률은 급여 10% 또는 20%, 비급여 20%였는데 분리된 3가지 특약은 30%로 더 높게 매겼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갱신은 1년, 재가입은 15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보험료가 이용량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4세대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팔렸습니다. 3세대에서 3가지만 떼어냈던 것을 4세대는 아예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했습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올라갔습니다. 재가입 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크게 짧아졌습니다. 5년마다 그 시점에 새 약관이 적용된다는 뜻이라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리고 4세대에는 이전 세대에 없던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내가 비급여를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를 깎거나 올리는 제도입니다. 이 장치를 따로 보겠습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갱신 시점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갱신 직전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5구간으로 나눕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할인을 받습니다.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도 할증도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면 100% 할증입니다.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200%, 300만 원 이상이면 300% 할증입니다. 다만 중증 질환자 등은 이 차등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쓴 경우까지 벌 주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6일 5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습니다. 5세대의 발상은 이전 세대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부담률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5세대는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쪼갰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은 보장을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늘리고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비중증 비급여는 크게 줄였습니다. 아픈 사람은 더 두껍게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더 부담하라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5세대는 누구에게나 나쁘거나 누구에게나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어디에 병원비를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5세대의 자기부담률을 보겠습니다. 급여 입원은 20%로 4세대와 같습니다. 급여 통화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비급여는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중증 비급여는 30%로 4세대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비중증 비급여는 50%로 올랐습니다. 4세대의 30%에서 크게 뛴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50만 원을 내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1년간 중증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추가로 보장하는 장치가 새로 생겼습니다. 한도도 함께 손봤습니다. 중증 비급여의 연간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비중증 비급여의 연간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분의 1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회당 한도까지 생겼습니다. 비중증으로 통원하면 1회당 20만 원, 병의원에 입원하면 1회당 300만 원까지입니다. 보장에서 아예 빠진 항목도 있습니다. 근골격계 물리치료, 그러니까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와 아직 등재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입니다. 다만 중증 질환을 치료할 목적이라면 중증 비급여로 4세대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빠진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세대는 이전 세대가 보장하지 않던 것을 새로 넣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급여 의료비입니다. 임신성 빈혈 같은 질환과 제왕절개를 포함한 분만비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분만 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에 가입한 산모여야 보장됩니다. 임신을 확인한 뒤에 급히 가입해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발달장애와 관련된 급여 의료비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세대는 보장을 일괄적으로 줄인 상품이 아니라 보장의 방향을 옮긴 상품에 가깝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5세대는 4세대보다 약 30% 저렴합니다. 기본 계약과 중증 특약만 넣고 비중증 특약을 빼면 4세대보다 약 50%까지 낮아집니다. 1세대나 2세대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본 숫자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2026년 인상률이 1세대는 3%대인데 4세대는 20%대였습니다. 인상률과 보험료 수준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1세대는 원래 보험료가 높은 상태에서 조금 올랐고 4세대는 원래 낮은 상태에서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인상률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면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질문입니다. 갈아타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강제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가입자는 지금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결국 내가 병원비를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를 자주 받는다면 5세대에서는 그 항목이 빠지거나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전환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데 보험료만 계속 오르고 있다면 보장을 덜 쓰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 셈이라 전환을 따져볼 만합니다. 전환을 고민한다면 되돌릴 수 있는 장치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5세대로의 전환은 별도 심사 없이 가능합니다. 지금 건강이 나빠졌더라도 심사 때문에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환한 뒤 6개월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는 원래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도 그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전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은 계약과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약관과 콜센터로 확인하십시오.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뀔 내용입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초기 계약, 그러니까 재가입 주기가 없는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 제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사가 보상을 하고 계약을 정리한 뒤 무심사로 새 상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를 깎아주는 선택형 할인 특약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행 목표는 2026년 11월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 전이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세대나 2세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제도가 확정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판단을 돕기 위한 정리일 뿐이고 가입과 해지의 최종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내일 정오에는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과 자기부담금을 다룹니다.